손절, 요즘 이주식을 떠올리면 같이 생각나는 단어입니다. 실적 악화에 이어 마약 리스크까지 겹쳤죠. 증권가에서도 단기간에 실적 회복이나 주가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주가 회복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아보죠. 적자 지속, 차입금 부담 증가, 마약 리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기업, 바로 CJ E&M입니다. K컬처의 글로벌 위력을 기대하며 주식을 보유했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분노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증권가의 보고서 제목을 보면 마지막 고비, 자꾸만 넘어지는 중, 실적 개선은 넥스트 타임의 마지막 빨간불이고요. 목표 주가는 모두 하향 조정입니다. CJ E&M은 CJ 오쇼핑이 CJ E&M을 합병해 설립한 통합법인으로 2018년 7월 설립 후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컨텐츠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22년 말 기준 미디어 플랫폼 30%, 영화 드라마 30%, 커머스 28%, 음악 12%입니다. 컨텐츠 자체 제작 역량을 중심으로 차별화하면서 K컬처의 대표 주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급격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CJ E&M은 매출 1조 489억 원, 영업손실 3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도 영화 드라마 부문에서 실적 부진이 이어져 300억 원가량의 영업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분기 실적 발표는 오는 11월 8일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CJ E&M이 제작한 컨텐츠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제작비 137억 원을 투입한 영화 유령은 흥행에 실패했고, 텐트폴 대작이자 200억 원이 넘는 제작 비용을 들인 김용화 감독의 영화 더문은 51만 명의 관객만을 동원하며 참패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흥행 기대감을 모았던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그나마 19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선방했지만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마약 리스크도 겹쳤습니다. 배우 유아인에 이어 이성균까지 마약 투약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촬영을 마친 작품이 공개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성균이 주연을 맡은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투자 배급 제작사가 바로 CJ E&M입니다. 흥행작이 없었던 것이 경영 악화의 이유 중 하나이지만 사실 경영 악화의 주된 이유는 무리한 M&A입니다. CJ E&M은 22년 1월 피프스 시즌을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CJ E&M은 7억 8,53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300억 원을 들여 지분 80%를 확보했죠. 이 과정에서 피프스 시즌이 보유하고 있던 4천억 원의 차입금도 고스란히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CJ E&M 순차입금은 올해 상반기 2조 6,5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피프스 시즌 지분 매입 초기부터 무리한 인수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CJ E&M은 미국 할리우드 진출로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에 무게를 뒀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왔죠. 사업은 목표와 달리 흘러 피프스 시즌은 22년 692억 원의 연간 영업 손실을 내면서 티빙과 함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피프스 시즌은 올해 상반기에도 935억 원의 적자를 올렸습니다. NH투자증권은 신사업의 적자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황 회복세도 다소 더디어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적자 기록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하나 실적 회복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한 상황이라면서 순차익금 규모는 다소 부담스러우나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시도가 본격화된 상황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현재 CJ E&M은 빌리프랩 지분 매각 결정과 함께 넷마블과 다이아TV, 메조미디어 등의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메리츠증권은 미국 작가주와 파업 종료로 피프스 시즌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연간 20편 이상의 작품 딜리버리는 24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분기에도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메리츠증권은 가능성을 점검해볼 시기로 4분기를 꼽았습니다. 4분기부터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실적이 가능해 보인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증권도 4분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증권은 3분기 광고도 마이너스 20% 내외가 예상되는 등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광고 환경이 지속될
계속되고 있다며 방송사들은 모두 수목 드라마 슬롯을 폐지했고 월하 드라마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제작비를 줄이고 있는 등 4분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J ENM에 대해서는 지속된 대규모 적자에 더해 2조 원 이상의 부채가 있기에 마찬가지로 비핵심 자산, 사업, 지분 등의 청산이나 매각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구조적인 뉴스가 주가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바닥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연내 적극적인 비핵심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재무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실적 추정치를 하향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73,000원으로 14.1%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에서 작가 파업이 공식 종료되며 피프스 시즌의 내년 작품 납품 편수가 올해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티빙의 컨텐츠 편선 전략이 라이트한 작품 위주로 재편되어 상각 부담이 낮아지고 있고 광고 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대의 요금제 편성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점차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